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34개 국가들과 무역회담을 진행합니다.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을 매입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전역에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는 달걀과 육류 가격이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독일 국적의 10대들이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된 후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간 이른바 2+2 통상협의가 모레 열립니다. 협상을 이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협상 속도를 내려는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방어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9시에 시작되는 한미 통상협상에 참석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당시 졸속 협의가 우려된다는 항의 시위를 받은 탓인지 출국 전 했던 짧은 언급만 또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다만 협상 속도를 내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움되는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회담엔 최 부총리와 내일 입국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의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출국 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확정이란 말 자체가 미국의 전방위 압박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등을 우선 협상국으로 설정한 상태인데다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낸 것도 없어서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은 물론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과 부가세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공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투자 등을 대응 카드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장은 백악관 바로 옆 재무부 청사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데 트럼프의 마가 모자를 받고 잠시 흔들렸던 일본 협상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할 수도 있는데 선출 권력이 아닌 우리 협상 대표들이 미국의 속도전을 잘 방어하는 동시에 공언한 대로 우리의 입장도 밀리지 않고 강조하고 또 설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34개 국가들과 무역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들의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한 미국이 국가별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직 협상이 완료된 국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언론 지적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원하는 나라가 100곳 이상이며 지금까지 18개 국가들로부터 무역협정 제안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만 30곳 넘는 국가들과 회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have Secretary Bessent, Secretary Lutnick, Ambassador Greer, NEC Director Hassett, and Peter Navarro, the entire trade team, meeting with 34 countries this week alone. 특히 상대방에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매기는 등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he wanted me to share with all of you that we're doing very well in respect to a potential trade deal with China.
As I mentioned,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물밑에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두 나라가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가까운 시일 안에 대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센트 장관이 JP모건의 비공개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집권 일기에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끝에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2%대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속에 사람들은 지금 가장 확실한 자산으로 금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미 최고치에 도달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로 금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때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며 전날 3,400달러를 넘은 데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0%, 올해 초보다 31.47%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Gold is not affected by price because gold is always safe investment for everyone. So doesn't matter, gold will even go more, the people will buy. It's a kind of land. When you buy land, always expensive.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향한 사임 압박과 금리 인하 압력을 강화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반면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금을 파는 흐름도 강해졌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금을 사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인사회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금을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어요. 팔러 오는 것보다 많이 사요. 지금. 현금으로 쓰고 있어요. 비상금처럼 많이 있어도 5,000불 필요하면 5,000불어치만 딱 팔고 3,000불이면 3,000불어치 더 오를 거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 사재기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는데 관세 전쟁 속에서도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3월 금 보유량을 5톤 늘려 사상 최고치인 2,292톤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제로 중국이 지난 2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의 10배인 50톤의 금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한동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금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만큼 추가 금 매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과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산림청은 산불이 오늘 오후 5시쯤 바르네가 타운십 그린우드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3,200에이커 규모로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율은 5%로 오션 타운십 웰스밀스 로드와 브라이언트 로드 일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인근 1,000여 채가 넘는 건물도 화염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는 62번에서 80번 출구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됐으며 라시 타운십, 바르네가 타운십, 스태퍼드 타운십 북쪽 구간 역시 진화 작업으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웰스미스 로드 532번 도로와 브라이언트 로드, 존스 로드 등 주요 도로도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시별로 상승폭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에셋이 노동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12개 도시의 식료품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달걀과 고기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9% 이상 오르며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도시는 하와이 호놀룰루로 전체 식료품 가격이 5.3%나 뛰었고 이어 플로리다 템파베이 4.3%, 미네소타 트윈시티 4.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트윈시티에서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6.9% 급등했고
LA에서는 달걀과 육류, 생선류가 9.8%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텍사스,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과 보스턴은 각각 0.1%와 0.7% 하락해 상대적으로 물가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는 지역별 물류 비용과 공급 구조 차이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달걀 가격이 최대 57%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모나의 한 홈디포 앞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의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은 오늘 오전 8시쯤 홈디포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ICE 요원들이 표시된 차량과 일반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 도착해 노동자 15명에서 20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일용직 노동자는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사람들이라며 울먹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단속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단속 중 체포된 이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이스 측은 작전의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홈디포의 협조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 측은 법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 적자에 직면한 LA시가 공무원 1,000명 이상의 감원을 예고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어제 13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647명의 공무원 해고를 포함한 강도 높은 예산 삭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찰과 소방국을 제외한 공무원 해고와 부서 통합, 일부 대형 사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등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국과 소방국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방국의 경우 예산을 12.7% 인상하고 227명의 신규 채용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결정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LA시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베스 시장은 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주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지자체 배상금 상한제 법안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LA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가오는 6월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가운데 시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10대 여성들이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된 후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8일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한 독일 국적의 두 여성은 5주간 머무를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구금시설로 이송돼 나체 상태로 수색을 받고 중범죄자들과 같은 시설에 수용된 뒤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CBP는 두 여성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스타로 입국했지만 미국 내 영리 목적 활동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돼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스타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최종 결정은 미국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국제무역청은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위해 총 2억 4,50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취임식 당시 모금된 1억 900만 달러의 2배를 넘는 규모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기부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은 식품, 에너지, 금융, 기술 분야의 대기업들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가금류 생산업체 필그림스 프라이드는 5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최대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가상화폐 기업 리플랩스도 490만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IT 업계에서는 아마존과 메타, 애플이 각각 100만 달러씩 기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퀄컴 등도 수십만 달러 규모의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약 31만 5천 달러, 현대자동차와 쿠팡이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임식 기부금은 법적으로 한도 제한이 없으며 외국 기업의 직접적인 기부는 금지되지만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한 기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인기 쿠키 제품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서 해당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리걸리 애딕티브 푸드사가 제조한 오지맛 쿠키로 일부 소비자들이 불쾌한 냄새와 이질적인 맛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쿠키는 초콜릿과 크래커, 갈색 설탕, 버터, 바닐라, 우유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우유 성분 변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FDA는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리콜 대상은 4.7온스와 1.3온스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12월 24일과 2025년 5월 6일까지입니다. 이 쿠키는 현재 펜실베니아와 일리노이주 지역 소매점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FDA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건강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클래스 2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다른 맛 제품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나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매출은 193억 3,500만 달러로 9% 감소했고 자동차 판매 수익도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의 부재가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머스크가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정부 혈부 수장에서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복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정부 일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5월부터는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전 세계 신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의 성당 지하에 장식 없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장례식은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에 성베드로 대성당 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교황은 두 손을 모으고 붉은색 천으로 장식된 나무 관 안에 누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티칸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교황의 영면을 기도했습니다. I think he's lived a good life and he's worked hard and he should be proud and we're blessed to have had him. 교황청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후 심장 기능이 멈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살아서 평범한 사람들의 성인으로 불렸던 교황은 죽어서도 평범한 사람들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별다른 장식 없이 간소한 무덤에 묘비엔 이름만 새겨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교황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자지구 성당에 거의 매일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يعني قبل يومين وهو طلب منا الصلاة وهو أعطانا البركة وشكرنا من شان كل الخدمة من أجل السلام. 교황의 시신이 안치된 목관은 생전 거처인 바티칸 내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있는데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인 조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는 2-3주 뒤에 열릴 전망입니다. 20명 이상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아시아 출신 첫 교황이 나올 수 있다며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도 차기 교황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이 주도한 관세 전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폭 하향 조정해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IMF는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 때보다 0.5%포인트 낮춰 잡은 겁니다. IMF는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도 1월 전망 대비 1%포인트 낮춘 1%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최근 블룸버그가 발표한 전망치 1.41%와 한국은행 전망치 1.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 대상국 가운데 멕시코와 태국 등을 제외하면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역시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도 관세 조치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기존 대비 0.6%포인트 낮아진 4%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무역 갈등과 같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가 간 협상이 진행돼 미국 관세 조치가 완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이에 따라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다자 간 무역 협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독일 경제가 올해도 성장 정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IMF 역시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0.3%에서 0.0%로 낮췄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마이너스 0.3%, 지난해 마이너스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독일 경제가 올해도 성장 정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3%에서 0.0%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보도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0.3%에서 0.0%로 낮췄습니다. 한델스블라트는 정부 전망대로라면 독일 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성장하지 못하는 셈이라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경제 성장 예측이 특히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개국 대졸자 16,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캐나다가 1.9일로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했고 영국 1.8일, 미국 1.6일 등의 순이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0.7일, 중국이 0.6일로 우리나라보다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나라에 따라 재택근무 비중이 격차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문화적 차이를 꼽았는데요. 기존 분석 모델을 적용해 40개국의 재택근무 호응도를 조사했더니 집단주의가 강할수록 재택근무를 덜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어 제3의 극지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적설량이 2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 연구진은 올겨울 강설량이 크게 줄었고 눈이 내린 뒤 지상에 머무는 시간도 평년보다 2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설량 감소는 이미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약 20억 명의 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탄핵 찬반 입장이 2대2 구도를 이루면서 후보들마다 복잡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8명의 후보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100% 여론조사로 치러진 1차 경선은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까지 주자고 주장했던 나경원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탄핵 찬성은 한동훈, 안철수 후보, 탄핵 반대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입니다. 찬탄과 반탄이 2대2 구도로 2차 경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4명의 후보는 24일과 25일에 맞수 토론, 26일에는 사자 토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 양일간 국민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벌여 후보를 2명으로 추립니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2차 경선은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아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 같은 탄핵 찬성 입장인 후보자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나경원과 이철우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탄핵 찬성 표심이 안철수 후보로 분산될 경우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호남과 수도권, 강원 지역 경선을 앞둔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와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고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재판 출석으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SNS를 통해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원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당대표 시절 당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직접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필수 공공 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정책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후보는 광주 전남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호남을 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3조에서 5조 정도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헬스부를 옮겨서 해양 특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해경청이 인천에 가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겠다며 청년층 표심을 함께 겨냥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례적으로 회부 직후 곧바로 첫 심리까지 진행됐는데 관건은 오는 6월 대선 전 선고 가능 여부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 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 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 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주선하는 대가로 통일교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진법사 휴대전화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보낸 현금 뭉치 사진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논의한 듯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 기념 행사에서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 남성은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입니다.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암묵적 동의가 무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부 관계자와 곧 만나기로 했다며 후속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 씨에게 수억 원을 받고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성배, 윤영우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선 캠프가 꾸려진 2021년 12월부터 연락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확보한 당시 문자 메시지에선 현금 3천만 원 사진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인 2022년 12월엔 윤영우 전 통일교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거론하며 산업은행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성배 씨는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윤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이었고 공교롭게도 윤한홍 의원은 산업은행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전성배, 윤영우 두 사람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336차례나 통화하는 등 최근까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사무실이 있던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청탁과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윤 씨는 2023년 이후 통일교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씨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두 차례 받은 사실만 인정한 걸로 전해졌는데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윤한홍 의원과 실제로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만약 차로 치지도 않은 오토바이가 혼자 놀라서 넘어졌다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차량이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차량이 잠시 멈춰서는데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지고 맙니다. 이른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차량을 운전했던 글쓴이는 멀리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멈춰섰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는 차에 놀라 스스로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다쳤으니까 차량 과실 6, 오토바이 과실 4로 판단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차 앞바퀴가 도로로 나가지 않았고 턱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멈췄다면서 보험사의 처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요. 대다수 누리꾼들도 차 머리만 내민 건데 상대는 왜 넘어진 건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봐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무인 매장, 누군가 두고 간 쓰레기가 바닥과 계산대 위에 나뒹굴고 있는데요. 이때 아빠와 아들로 보이는 손님 2명이 들어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있던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립니다. 쓰레기통 밖으로 튀어나온 것들까지 비닐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잠시 후 물건을 계산하려던 중 계산대 위에 있는 쓰레기를 발견한 손님은 이 역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빠의 이런 모습을 함께 왔던 아들 역시 모두 지켜봤을 텐데요.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쓴이는 이 영상을 공개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어린 아들과 함께 왔던데 아들이 커서 아빠의 훌륭한 인성을 닮을 것 같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이를 본 누리꾼들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정말 훌륭하게 자라겠다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일행이 미처 타지 못했는데 출발하려는 열차.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중국에서 막무가내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여성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선전북역 열차가 탑승 마감을 하고 막 출발하려는 찰나 갑자기 다리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한 여성이 닫히는 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내민 건데요. 직원이 안전을 위해 제지해도 여성은 꿋꿋이 다리를 내밀고 서 있습니다. 아예 몸의 절반을 내밀면서까지 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서는 이 여성. 어딘가를 향해 얼른 오라는 듯이 손짓을 합니다. 같이 가는 일행이 시간 내에 탑승하지 못하자 열차 출발을 막기 위해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거였는데요. 내내 난감해하는 직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명의 동행인이 모두 도착하고 나서야 열차는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사정은 알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해당 여성에게 경찰은 교통수단의 정상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잠시 유치장에 가두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영국의 한 대형마트인데요. 방금 보셨나요? 천장에 마치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남성 계산대 보안 스크린과 천장 사이의 틈을 통해 몸을 비집어 넣는 거였는데요. 담배 보관 구역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기다리던 일행들이 진입하고요. 후드티를 눌러쓴 일행들이 물건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들은 절도범들로 술과 담배를 훔치러 마트에 들어온 거였고요. 직원들과 손님들은 범행을 보면서도 당황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영국 사회에서는 잇따른 매장 절도 사건들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직원들에겐 너무 끔찍한 상황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